자, 2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을 칠판 보시죠. Teams and organizations all have a mental life.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리더가 팀원들의 동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감정적으로 찬성하게끔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팀과 조직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정신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Most leaders work hard. 대부분의 리더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To get alignment. 자, 여기서 get alignment 무조건 어떨까요? 자, 원래 alignment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정렬 혹은 배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에 맞게끔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잘 정렬하고 배열하는 게 alignment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get alignment는 일치를 구하다 적어두세요. 혹은 일치를 확보하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alignment라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 될 수 있겠어요? 약간 의견의 일치에서 agreement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뒤에 나오는 대시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Getting everybody on the same thinking wavelength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get이 보이고 그 다음 뒤쪽에서 o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get과 함께 뒤에 전치사가 보일 때 그때 그 전치사가 장소나 혹은 방향의 전치사가 된다면 즉 get A on B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면 뒤에 get 다음에 장소나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보이네? 그러면 이때 get은 어떤 의미라고? move의 의미라고. 그래서 A를 B 위로 이동시키다. A를 B 위에 올려놓다. 됐죠? A를 B 위에 올려놓다. 이 전치사가 방향의 느낌을 주면 얘는 이렇게 move의 느낌으로 가져가주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을 어디에 올려놓기 위해서 같은 사고에 wavelength 이게 바로 이제 주파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 Get align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요. 자, 뒤에 볼게요. 뒤에 쭉 보면 그러나 to help organizations and teams to flourish. 이때 flourish는 바로 무슨 말? 번성하다, 번영하다 그 뜻이죠. 자, 그러나 조직과 팀이 번성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리더들은 또한 자, 동등하게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Getting attunement. 그래서 get 다음에 attunement 딱 보이죠?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주파수를 똑같이 맞추는 것은 비슷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약간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해줘요. Get alignment는 어떤 느낌인 거고 그냥 일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get attunement는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ttunement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동조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alignment하고 attunement를 다른 뉘앙스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alignment하고 attunement의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뒤쪽에 나오는 이렇게 대시 이하의 뜻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get attunement는 바로 뭐냐면 getting people on the same feeling wavelength. 감 잡을 수 있겠냐? 아까 나오는 get alignment는 어떤 것이었고 똑같은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get attunement는 똑같은 무엇을 하도록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 보니까 wavelength라는 주파수는 똑같이 쓰였는데 뭐가 다르다고? feeling이 다르다고. 그쵸? feeling. 자, 그러면 결국은 리더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자신의 팀원들이라든가 조직원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쵸?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라는 거죠. 그쵸?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etting the purpose of organization and the meaning of work to resonate with people in a felt wa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커마다 마인지 분사구문인데요. 즉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봅시다. 앞에 ing, 뒤에 ing, 동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자, 동격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같은 느낌의 혹은 같은 감정의 주파수 위에 사람들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즉 무엇이라고? 자, 뒤에서 동일하게 get이 쓰이긴 했는데 약간 다른 게 뭐가 보이냐면 get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투부정사 형태가 딱 보이죠? 그쵸? ge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쫙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get과 함께 뒤에 목적어, 투부정사가 보이면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 뜻이죠. 그쵸? 얘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과 비슷하다. 자, 그러면 뭘 하도록 만드는 거야? 조직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일의 의미가 resonate with, 동그라미. resonate with, 반향을 불러일으키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람들에게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거죠. In a felt way니까 바로 무슨 말? 느껴지는 방식으로. 즉 사람들이 조직의 목적과 일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정말 어렵죠.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동기부여보다도 조직을 발전하게 만드는 커다란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felt is the important word here. 여기에서 느껴진 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It is relatively easy to explain the purpose and goals of an organization in a cognitive way. 그렇죠. 자, 비교적 쉽습니다. 이때 is은 가져오고 투명세야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 무엇을 하는 게 비교적 쉽다라는 거야? 한 조직의 목표와 목적을 cognitive way니까 바로 뭘까요? cognitive way.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말들이 계속 뒤에서 표현이 바뀌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지적인 방식으로. 인지적인 방식으로. 지금 무슨 말이야?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그 조직의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이걸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자, 그러나 to function at our best, 최선의 상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feel,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The connection between what we are being asked to do and some larger purpose of the group. 이렇게 딱 보이죠? 자,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 between과 and가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는 것과 그리고 조직의 더 큰 목적 사이에 연결을 느껴야만 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조직의 커다란 목표, 더 큰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feeling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leaders of flourishing organization. 이때 flourishing이니까 번영하는, 번성하는 그 뜻이겠죠? 자, 그러면 번성하는 조직의 리더들은 succeed in, 성공하다는 뜻이죠. 어디 성공하는 거예요? Making strong feeling connections between personal goals and values of the people working there and those of the organization or even the larger societ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에서 between과 그 다음에 뒤쪽에서 and 이렇게 딱 이제 같이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 강력한 연결된다라는 느낌일까요?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목표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있죠. 개인의 목표와 그 가치관이 무엇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나 심지어는 그들이 속해 있는 더 큰 사회에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바로 뭘까요? goals and values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이 그 조직이나 혹은 더 큰 사회의 목표와 가치관과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번영하고 혹은 번성하는 조직의 리더가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볼게요. The tighter the links in the chain, the happier the people and the better the result.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맨 마지막 문장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비추고 볼까요? The
tighter the links in the chain. 밑줄. 자, 일단 더 비교급 그렇게 쓰인 거죠.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앞쪽에 더 비교급이 원인이 되는 거고 뒤쪽에 더 비교급이 결과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뒤에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결과는 더 좋아진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거 바로 뭘까요? The tighter the links in the chain. 요게 문맥상이면 바로 뭘까요? 자, 체인과 링크가 뭔지 알겠죠? 링크는 고리죠. 여러 개의 고리가 연결돼서 하나의 체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인은 사슬이고 그 다음에 링크는 고리가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사슬 속에 있는 그 고리가 더 타이트할수록 무슨 말이에요? 사슬의 고리가 더 단단할수록 그 뜻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잘 봐요. 그 사슬의 고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고리들이 쫙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요 정도면 충분할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슬을 만드는데요. 사슬을 형성하는 그 각각의 고리가 더 단단하게 연결될수록 무슨 말이에요?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수록 그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The more connected they feel. 이 정도 느낌인 거죠. 사람들이 더욱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나의 목표와 가치관이 우리 회사나 혹은 우리 사회의 목표와 가치관과 더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결과는 더 좋게 됩니다. 됐죠? 동조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3번 얼른 읽겠습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전에서 문 닫기. 그게 바로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야, 너 들어오려고? 됐어? 문 닫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면전에서 딱 문 닫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그쵸?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 그게 면전에서 문 닫기인데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는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 쭉 읽어보면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면 The door in the face technique 이렇게 나오죠. 면전에서 문 닫기. 즉,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딱 문을 닫는다라는 거죠. 그쵸?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약간 그런 건데. 자, 근데요. 뒤에 보니까 자,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에서는 더 크고 불합리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Which is turned down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건 자, 거절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a large unreasonable request 가로로 묶어주시고 뒤에 컴마 다음에 위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자, 크고 불합리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엄마 나 100만 원만 줘요. 왜? 친구들하고 그냥 놀려고요. 어디 가서?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엄마 그냥 100만 원만 줘봐요. 얘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미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커다랗고 불합리한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턴다운은 거절하다는 뜻이죠. 그쵸? 거절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be followed by 뭐뭐로 이어지다. 뒤이어 뭐뭐가 발생하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알아두세요. 뭐뭐로 이어지다. 뒤이어 뭐뭐가 발생하다. 그리고 이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작은, 더 합리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엄마 그럼 나 10만 원만. 이렇게 하면 엄마가 들어줄 가능성이 그것도 없나요? 어찌됐건 이 미친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처음에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 그럼 나 10만 원만 줘봐요.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처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불합리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을 요구를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더 작고 상대적으로 더 작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요청을 너는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People are more likely to agree to this smaller second request.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큽니다. agree to는 뭐뭐에 동의하다 그 뜻이겠죠? 자, 이러한 더 작은 두 번째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When it is placed in the context of the more unreasonable request than if it had been placed at the outse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게 배치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 뒤에 컨텍스트는 상황이라든가 맥락이죠. 더 불합리한 요청의 맥락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 그렇죠? 결국은 두 번째 더 작고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요청을 상대적으로 더 크고 불합리한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무엇보다 그것이 즉 두 번째 더 작은 요청이 had been placed at the outset. 자, at the outset은 처음부터 적어주세요. 그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요청을 했을 때보다는 두 번째가 될 때가 훨씬 더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10만 원을 받고 싶으면 처음부터 10만 원 요구하지 말고 한 1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세게 갔다가 얘기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겠냐.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요. The success of this technique. 자, 이러한 기술의 성공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Reciprocity social norm.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social norm은 사회적인 규범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ciprocity라는 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보면 한자를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렇죠? 이상하게 영어인데 한자가 더 많아요. 자, 여러분 호혜성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서로 주고받기. 적어주세요. 서로 주고받기. 서로 주고받기의 사회적인 규범. 그걸 reciprocity social norm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혜성의 사회 규범이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한테 커다란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그 요청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저 사람 요청인데 내가 이걸 거부했네? 그럼 두 번째 요청은 또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기의 사회적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reciprocity가 호혜성이라는 거, 서로 주고받기라는 건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re의 동그라미, pro의 동그라미. 자, 원래 re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란 뜻도 있지만 re는 백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o 있죠, pro. pro는 당연히 앞쪽이라는 뜻을 쓰는 거죠. 그럼 reciprocity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A, B 두 당사자가 있을 때 서로 앞뒤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거. 그게 reciprocity. 됐죠?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 이게 간단해요. 이 이미지만 가져가면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호혜성이라는 사회적인 규범과 관련이 있을 건데요. 본격입니다. 자, 규칙이죠. 어떤 규칙이야?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규칙일까요? We should pay back in the kind.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in the kind, 종류로. 어떤 종류로? What we receive from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과 같은 종류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들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뒤에서 자, in kind는 자, 가로로 묶어주세요. 종류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pay back이 동사가 되는 거고 뒤에 what we receive from others 요거 있죠. 그렇죠? 요거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대신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그렇죠. 야, 친구가 나한테 카페라떼를 사줬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카페라떼를 사줘야 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다음번에 나도 그 새끼한테 욕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서로 주고받기의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The person asking for our support or assistance. ask for니까 무엇을 요청하다 이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지원이나 그 다음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appear to 뭐뭐처럼 보이다 이제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리고 appear to 다음에 have pp가 딱 보이죠. 자, 적어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렵진 않으니까.
자, appear to 동사 원형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 뜻이죠. 근데 have pp를 쓰게 되면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appear to 동사 원형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 to have pp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이 reciprocity social norm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뭐처럼 보이냐면 자, 지원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은 보입니다. 무엇을 했던 것처럼 have made a concession 양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양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처럼? by giving up their initial request 처음의 요청을 포기하는 것에 의해서 양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내가 상대방에게 자 100만 원만 줘봐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그 상대방은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그럼 거절하면 그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야? 처음에 1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이 마치 나한테 양보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만 원은 받지 않겠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니까 뭔가 나한테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요구를 그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면서 양보를 한 거니까 나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엔 나도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양보를 한 거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or a much smaller one 이렇게 딱 보이죠? 더 작은 요청을 위해서 처음의 요청을 양보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그 결과 자, 우리는 feel compelled 무슨 말? 의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To reciprocate and agree to the smaller request. reciprocating가 무슨 말? 보답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나도 보답하고 그리고 더 작은 요청에 동의를 해야 되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compelling ing 형태 있었죠. 그건 어떻게 봤고? 그거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그렇게 봤고요. compelled는 의무감을 느끼는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A common application of it, the in the face 이렇게 보이죠? 면전에서 문 닫기에 흔한 적용은 10대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커다란 요청을 하는 겁니다. Attending an out of town concert 무슨 말? 시외에 있는 바로 콘서트에 참석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엄마 나 다른 도시에 있는 콘서트에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서울이 아니라 저쪽 부산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콘서트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먼저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엄마가 야 너 언제 왜 갈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거절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and when the permission is denied 그리고 그 허락이 부인되었을 때 asking them for something smaller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작은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하는 콘서트에는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와, 전혀 똑똑해요. 그거 보면. 그렇죠? 처음에 시외에서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같은 도시에서 하는 그 콘서트에 관한 참석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having denied a larger request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parents will acquiesce in the later smaller request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볼까요? having pp가 보이죠. 그래서 having pp니까 바로 뭘까요? 뭐뭐 했던 것. 됐죠? having pp니까 뭐뭐 했던 것. 자, 그러면 더 커다란 요청을 거절했던 것 혹은 부인했던 것이 increases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또 역시 동기의 접속사죠. 어떤 가능성이에요? 부모가 acquiesce 밑줄 묵묵히 따르다, 묵인하다 그 뜻이니까 얘는 그대로 agree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동의할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이후에 더 작은 요청에. 됐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바로 어떤 얘기냐? 상대방에게 커다랗고 불합리한 요청을 먼저 해라. 그러면 작고 합리적인 두 번째 요청은 네가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